섬 모양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이름도 긴 섬 장도라 붙여졌다. 무인도인 소장도와 사람이 살고 있는 대장도. 그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흑산도와 홍도 사이에 있는 장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탓에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조차 뜸한 조용한 섬 장도. 해마다 피는 봄꽃들만이 이곳 장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 이곳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2003년 조류보호협회 회원들에 의해 습지가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습지가 있다고 하는 섬 정상으로 올라가 봤다. 장도 습지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서 지역에서 발견된 산지 습지다. 그런 이유로 발견 당시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해발 273m의 섬 정상에는 9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습지가 숨어 있었다. 장도 습지 일대의 지질은 대부분의 섬과는 달리 변성 퇴적암을 기반으로 화강암이 들어선 형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견된 산지 습지와는 달리 섬 양쪽의 봉우리 사이 움푹 패인 곳에 형성돼 있다. 생태 해설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산 정상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겨울에도 물이 있습니다. 여기. 얼지 않고요? 예. 물이 안 얼어요 여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식수로 이용하던 집수정에서 물을 받았다. 아, 바로 마셔도 돼요? 네, 마셔봐요. 이 맛이 괜찮아져요. 어우, 네? 시원한데요? 생수맛, 생수맛. 이 물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물인가요, 이게? 습지서 그 조금 전에 그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식수로 사용해도 전혀. 예. 전혀 관계 손색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교육청에서 물 수질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1급수로 이제. 신기하다. 집수정 안을 들여다봤다. 붙어 있는 저런 거는 없애고 이게 이제 이 물을 안 먹어요. 섬 정상인데도 용천수가 솟아나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작은 생명들도 있었다. 인근에 있던 돌을 들추니 그 아래로 습지 생물들의 세상이 펼쳐졌다. 일급수 맑은 물에만 사는 엽새우는 물의 오염도를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장도 습지의 물이 일급수를 항상 유지하는 데엔 유기물을 잘게 분해하는 엽새우도 큰 몫을 한다. 플라나리아 역시 일급수에만 관찰되는 녀석이지만 이곳에서는 쉽게 관찰된다. 녀석은 유선형의 몸을 느렸다 줄였다 하며 이동을 한다. 이때 끈적끈적한 점액층을 분비하고 배면에 있는 수많은 섬모가 자유로운 움직임을 돕는다. 플라나리아는 여러 마리가 붙어 군집 생활을 이룬다. 그렇다면 맑은 물에서 사는 또 다른 생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근에서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물속에는 반가운 녀석 가재가 숨어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미의 옆에는 새끼 가재도 함께 있었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도 성체가 될 때까지는 새끼를 품고 다닐 만큼 모성애가 큰 가재. 지금도 어미는 알을 잔뜩 품고 있었다.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사이에 포란을 하는 가재는 한 번에 5, 60개 정도의 알을 품는다. 습지의 정상 부근을 지나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다. 청량한 물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면 마치 깊은 산속에나 있을 법한 숲속 계곡이 흐르고 있다. 물이 부족한 섬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습이다. 장도 습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든 축복받은 공간이다. 이곳은 육지에서 100km나 떨어진 섬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도 역시 바로 물.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불러 모은다. 달팽이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습지나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퇴화한 껍데기 대신 연한 갈색의 외투막이 등을 감싸고 있는 민달팽이. 머리에는 두 쌍의 더듬이가 뿔처럼 나 있는데 뒤에 있는 더듬이가 앞보다 길며 거기에는 눈이 있다.
발의 앞끝에서 분비되는 점액은 몸이 잘 미끄러지도록 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양서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숲속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몸을 숨긴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녀석도 있었다. 사람들의 인기척 때문인지 바위 틈에서 곧장 경계태세에 돌입한 쇠살모사. 살모사류 가운데 개체수가 가장 많은 쇠살모사는 연한 갈색이나 밤색의 몸에는 엽전 무늬가 있다. 녀석의 공격성은 어느 정도일까?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막대기를 물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녀석은 자리를 피해버렸다. 장도습지는 해안과 섬지방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울창한 산림 속에는 깨끗한 섬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귀한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다. 큰 천남성은 독성이 있는 약용식물로 15에서 25cm나 되는 큰 잎을 지니고 있으며 토양이 비옥한 땅에서 서식한다. 해안 지역이나 섬의 고목이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콩짝의 덩굴,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식물로 꽃이 아닌 홀씨로 번식한다. 주로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자라는 곰추를 섬지방인 장도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다. 보추나도 곰추와 마찬가지로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흔히 춘난이라고 하며 관상용으로 남획이 심해 환경부가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장도는 습지의 수분 함유 능력과 독특한 지형 때문에 좁은 면적이지만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날아들기 마련. 아름다운 색과 자태를 뽐내는 호랑나비는 이곳 장도 습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우점종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명이 장도 습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장도는 다른 주변의 도서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도가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장도에 존재하는 습지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장도 습지는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고 항상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서 주변에
포유류나 양서파충류, 그리고 희귀한 습지식물들, 그리고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꽃과 곤충이 풍부한 이곳에 새들은 자연스레 찾아든다. 봄과 가을에 한국을 지나가는 나그네 새인 쇠솔딱새도 장도 습지를 찾았다. 한국의 숲에 사는 대표적인 우점종인 박새를 비롯해 국제적 보호종인 섬개개비, 한국에서 번식하는 여름철 새지만 드물게 발견되는 섬개개비를 장도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다. 습지 한쪽에서는 새들의 합창이 들려온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휘파람새. 녀석이 우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리의 선명한 오렌지색 아기가 눈에 띈다.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휘파람새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높은 꼭대기에는 앉지 않는다. 나뭇잎 사이에 가려져 있지만 제법 분주해 보이는 녀석도 눈에 띈다. 동박새는 큰 나무의 가지를 옮겨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오늘은 먹잇감 사냥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연신 종종 걸음이다. 동박새가 있는 곳이라면 인근에 반드시 있는 나무가 있다. 동백꽃의 꿀을 좋아하는 동박새는 꽃이 피면 한 걸음에 달려온다. 환경부 지정 특정 식물인 보리밤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다. 4, 5월이면 열리는 달콤한 맛의 열매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새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보리밤 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종자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공생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비교적 많습니다. 장도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새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흑비둘기는 야생 비둘기 무리 중 가장 큰 새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 텃새다. 창공에는
대형 맹금류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였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매에게 장도는 풍요로운 사냥터다. 여름철새지만 한국에서 번식을 하는 칼새. 이곳 장도가 녀석들의 몇 안 되는 번식지 중 하나다. 녀석들은 둥지로 돌아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 가장 많이 관찰되는 종은 보면 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뭐 칼새 뭐 수백 수천 마리 이동하고 서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동박새라든가 휘파람새, 뭐 흑비둘기라든가, 그리고 뭐 흰꼬리수리도 가끔씩 관찰이 되고, 이게 특이한 성게개비도 관찰이 되고, 여러 가지 특이한 종들이 번식 내지는 뭐 서식지로 이용을 하고. 그렇다면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은 살고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해안가 쪽으로 가봤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됐다. 민물에서 사는 녀석이 바다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배설물 가까이에는 녀석이 먹고 버린 물고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인근 양식장에서 먹잇감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았다. 습지가 있기에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섬.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 장도는 생명으로 넘쳐난다. 이른 아침부터 장도 주민들이 분주하다. 오늘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이곳 주민들에게 쌀을 지급하는 날이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거죠. 한 달에 한 3kg씩. 3kg. 예, 예. 그러면은 여기 농사를 없어요. 전혀 막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사다 먹죠. 부식도 그래. 또한 이곳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포함돼 있기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도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이유다. 마을은 대장도 북동쪽 경사가 완만한 곳에 형성돼 있다. 여느 섬 사람들처럼 장도 사람들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간다. 주민들의 주 소득원은 전복 양식과 멸치잡이다. 이 모든 것은 깨끗한 바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장도 습지의 생태 해설사 김창식 씨. 전복 양식은 그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전복 종묘는 최소 2, 3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고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4년 정도 걸린다. 어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전복은 이곳의 주요 특산품 가운데 하나. 여기는 이제 전복 양식하고 가을에는 이제 멸치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복보다도 멸치어장 여기는 더 큽니다. 이 장도는. 멸치어장이 주업이고 이제 전복은 거의가 한 5조 정도 한 가구가 한 5,000개 한 가구가 한 5조 정도 합니다. 출하를 앞둔 전복의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전복은 예로부터 고급 수산물로 취급됐다. 그만큼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자 상품이다. 힘들게 길러놔가지고 태풍 맞았을 때가 제일 힘들죠. 예. 이렇게 열심히 길러놨는데 태풍이 가져가 버리면 최고 힘든 과정이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자연의 이치라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인다. 장도에 사는 주민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57가구 105명이다. 욕심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사는 사람들. 그런 장도 사람들을 닮아서인지 이곳에서는 고양이마저도 평화롭다.